이번 정부의 핵심 화두는 창조경제다. 상상력과 획기적인 아이디어에 기초한 기술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R&D를 통한 성장 동력 육성. 창조경제가 어떤 돌파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창조경제가 성공해야만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은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창조 강국으로 나가기 위한 R&D 방향은 무엇인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기섭 원장을 만나본다. 네, 산업기술 R&D는 창조경제를 이끄는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산업기술 R&D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기섭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연말이라 이렇게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이제 기관명이 좀 깁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가 성장 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성장 동력에 필요한 기술들, 산업 기술들을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기획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대학이라든가 연구소든가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 정부 출연금을 지원해서 개발시키고 우리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네, 우선 뭐 이 R&D라는 개념, 연구 개발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이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R&D가 왜 필요하고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정과제 핵심적인 경제정책이 창조경제이지 않습니까? 예. 창조경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그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시켜서 그게 이제 성장 동력으로 되고 수출도 되고 이렇게 되는데 바로 그 기술 개발이 사업화 전 단계에 필요한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예. 그 원장님께서는 이제 에너지관리공단에도 계셨고 또 자동차 부품연구원에서도 계셨고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옮기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 연구소의 역사의 산 증인이나 마찬가지시거든요. 예. 근데 이 창조경제란 단어가 이것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 배경이랄까 이런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선박이라든가 조선 산업이 세계 1위 수준에 와 있고요. 전자산업도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거는 세계 수준에 와 있고, 그다음에 철강도 그렇고,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세계 수준에 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기술도 주지도 않고 또 이제 기술을 우리가 베낄 만한 기술이 이제 별로 없어요. 없죠. 세계 최고인데 뭘 더 베끼겠습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기술을 우리가 개척해서 습득해라,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선구자가 돼야 되는 거죠.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패스트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적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계속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이제 옛날에 우리가 배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의성을 가지고 어떤 산업이 어떤 기술이 새로운 기술인지 시장에서 또 먹히는 기술인지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가 창의성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창조 경제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새로운 모델인 것만은 맞는데 초기에는 좀 혼선이 왔었거든요. 이게 무슨 뭐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이건 왜 그랬었습니까? 그게 이제 창조경제라는 말이 이제 나온 게 2000년대 초에 영국의 그 존 호킨스 박사라는 분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셨는데 그게 영국에서 시작되면서 영국은 그 제조업이 다 몰락하고 이 예술이라든가 미디어 산업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창조 경제라는 게 미디어, 예술, 그다음에 문화 이런 것들, 컨텐츠라든가
영국이 지금 아주 그 현대적인 그런 예술이 굉장히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해서 영국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개념으로 처음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올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에도 콘텐츠 경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이거든요. 그걸 바로 적용해 보려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강국에다가 또 이제 이 제조업을 기반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이 창조 경제의 개념을 얘기를 하려면은 문화예술로는만으로는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IT가 발전했고 제조업이 발전했기 때문에 또 과학기술도 괜찮고요. 그래서 과학기술과 IT, 그다음에 제조업이라는 산업과 IT 산업 이런 것들이 융합해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제조업은 물론이고 서비스 산업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의 전반에 걸쳐서 이 창조적인 그런 것이 이제 기반이 되는 창조 경제가 돼야 되는데 자꾸 영국의 개념 또 창업만을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약간의 혼선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개념이 다 잡혔다고 봅니다. 하긴 그 십수년간 이렇게 고착돼 왔던 그 어떤 산업 경제 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될 새로운 경제 모델인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꼭 필요하고 지금 이 창조 경제가 성공해야만 우리 경제가 제2의 도약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원장님 경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경제는 뭐 조금 회복되는 기미가 있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암울한 전망이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창조 경제가 어떤 돌파구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경제 침체가 오래가는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굉장히 빠른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경제가 이렇게 성장해서 2010년대에 쭉 왔는데 이제는 이런 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점유할 만큼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성숙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 산업들은 전부 중국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도 자동차 많이 하고 또 이런 개도국들이 이제는 기술을 다 쫓아가가지고 조선도 중국이 경쟁을 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도 아주 그 중국이 잘 만들고 있고요.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산업들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쭉 올라가지 못하고요. 이제 조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장 동력은 거의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출 주력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어요. 그러면 이런 산업들은 다 성숙됐는데 그런 다른 성장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성장 동력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성장 동력을 우리가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제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바이오 산업이 될 수도 있고 로봇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이 저성장 구조를 탈피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경제를 선도해야 가는 어떤 퍼스트 무버 역할에서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도 만들어 가야 되고 다시 기초과학에 대한 연구도 늘려서 그쪽도 탄탄하게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두 가지를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하긴 해야 되지만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적 자원 또 R&D를 할 수 있는 국가적인 투자 자원 또 민간의 역량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도 어떤 거가 있는가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성장 동력은 어떤 거냐 그 예를 들면 우리가 그 신약 개발 같은 거 이런 건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맞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그걸 산업화하고 이 신약의 블록버스터 만들어내려면은 굉장히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더라고요. 보니까. 그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그렇더라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소재 부품 개발 이런 거에 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기초기술, 원천기술 이런 거는 얼마나 투자해야 될지. 그래서 R&D를 한다면 기초 분야에 또 응용 분야, 또 개발 분야, 또 사업화 이렇게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됩니다. 기초 분야는 얼마나 투자하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계속된다면은 굉장히 일을 재미있고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R&D 개발을 열심히 해갖고 딱 나온 것이 사업화가 돼서 자기한테도 또 자기가 속한 기관에 이런 어떤 수익이 된다면 네. 그런 것이 잘 돈다면은 잘 될 텐데 네. 연구 개발은 열심히 했는데 사업화는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왜 그렇죠? 그 우리 R&D 시스템에 이제 하시는 이제 그 주체를 보면은 대학도 있고 예. 출연 연구기관이 있고 또 기업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여태까지는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이 대개는 이 기초 분야라고 할까요? 그 자기들이 관심 있는 분야 그리고 논문 위주로 하고 그런 이제 대학에 대한 평가 이런 게 논문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거 위주로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출연 연구기관도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화되고 이런 쪽보다는 그런 연구를 위한 연구적인 그런 측면이 많았고 대학이나 출연 연구기관이 R&D를 할 때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미래 트렌드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서 그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R&D를 뭘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접근하면은 훨씬 더 시장에서 받아들여 줄 수가 있겠죠. 지난 11월 2013 대한민국 R&D 대전이 개최됐다. R&D 대전은 기초기술, 융합기술, ICT, 산업기술 등 그동안의 대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이번 R&D 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200개 기관에서 한 1,500점의 새로운 기술을 전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거에 이제 각각 하던 거에서 이제 사실 융합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고요. 일반 관람객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어떻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술에다가 새로운 걸 어떤 걸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점을 관찰할 수 있는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 이번 R&D 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다. 그런 만큼 참관객들이 직접 체험 가능하고 기술들에 대한 쉬운 설명이 제공된다. 특히 이곳에서는 국내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적 기술의 토대가 되는 전시물도 만나볼 수 있다. 초음파를 이용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배관의 내부에 존재하는 결함을 검출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검사하는 대신에 이렇게 자동으로 배관에 이 검사 장비가 부착이 되어서 검사를 하고, 그런 검사 결과를 디지털로 컴퓨터로 저장이 되어서 평가자가 입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개발한 검사 기술로서 아마 성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각 분야별 융합기술이 접목되고 미래 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전시물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끈다. 바로 친환경 전기차다. 전기차들이 내연기관을 개조한 그런 차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전기차를 위한 전기차의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차륜 구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이제 중앙에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H자 구조가 되겠죠. 안정하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도 잘 맞고, 이 기술을 적용했을 때 12% 이상 연비가 향상되고요. 등판 능력도 한 14% 이상 향상되는 걸로 측정되었습니다. 이곳 R&D 대전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창업 가능성이 높은 전시물도 만날 수 있다.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기업의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술 발전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도 참여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도심 속에서 현대인들도 이제 자연 친화적인 요소를 좀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장치를 온해놓으면 이제 사람이 직접 물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식물에게 물을 주기 때문에 식물이 죽지 않을 수 있고, 피지 램프가 되어 있어서 햇빛이 없는 공간에서도 식물이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주어줍니다. 연구 개발의 성과를 홍보하고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 R&D 대전. 이번 행사를 통해 정보 공유를 강화한 산업 기술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본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짐 데이터 교수가 지금까지의 지식 기반 사회가 이제 끝나가고 앞으로는 드림 소사이어티, 꿈의 세계가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예측을 했거든요. 미래를. 네.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그 감성, 신미한 뭐 이런 것들이 산업 경제에 이렇게 또 도움을 주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다가오고 있는 것만은 확실한 거네요. 네, 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 뒤처지지 않고 이른바 아까도 말씀하신 퍼스트 무버로 이거를 끌어 가려면은 거기에 대한 투자와 관심 뭐 이걸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투자가 사실 이제 그 R&D도 지금까지는 정책이 몇몇 분들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또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R&D가 기획이 되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 또 대학에 있는 분들, 근데 이제 그 분야에 국한된 분들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회학 분야 전공하신 분 이런 분들이 모여서 기획 분야에도 좀 돈을 더 투자를 해서 기획이 잘 돼야 그 R&D가 성공에도 쓰임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서부터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좋은 특허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사업화되려면 표준도 중요하거든요. 표준도 있어야 되고, 또 디자인에 대한 요소도 되고, 그런 종합적인 기획이 필요하고, 그것이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연구 현장에서 정말 이제 또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전시켜서 그게 사업화되면 정말 아주 세계 시장에 내놓는 성장 동력이 되겠죠. 네. 이게 경제도 마찬가지고 이 정치도 마찬가지인데 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은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탄탄해져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려면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주는 것이 장차 미래의 큰 경쟁력을 낳는 그런 씨앗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그만 중소기업으로 갈 때 벤처들이 다 작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이디어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그런 아이디어가 발전해서 그거를 기술 개발 프로젝트로 만들 수 있고 R&D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이제 이 성장 동력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창조경제 패러다임인데요. 근데 대기업이 하는 거는 워낙에 대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대기업은 전략 산업을 하면은 거기에 엄청난 그 사람이 달라붙어서 뭔가 하나를 뚫고 나가는 뭐 스마트폰이다 하면 스마트폰으로 딱 매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경쟁력을 쫙 높일 수는 있지만 거기에 창의성이 들어가는 그거는 쉽지는 조금 않거든요.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이 R&D라면은 창의성, 개인의 창의성이라든가 중소기업들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커리지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창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또 대기업과의 연계해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고 중소기업의 그 창업이라든가 중소기업의 R&D를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경제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이른바 융합형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교육 현장은 어떻습니까? 문과 이과를 통합하는데도 지금 교육 현장에서도 생각들 다 다르고 학원가 생각 다르고 학부모 생각 다르고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에 뒤처진다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 융합형 인재를 서둘러서 참 좋은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이과 문과 구분은 절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지금 연구 현장에서
그냥 연구 현장에서만 연구를 하면 안 됩니다. 네. 세상의 트렌드도 알아야 되고 이 폐쇄적인 R&D를 안 되는 게 지금 모든 게 융합 아닙니까? 옛날엔 기계공학 하는 분들이 자동차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전자전기공학 하는 분들은 와서 할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전자전기공학 하는 분들이 그거 해서 지금 전자제품하나 마찬가지인데 안 해주면은 자동차는 이제 발전 못 하거든요. 스마트. 시동부터 안 걸리죠. 네. 다 구조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기계 하는 분, 전자 하는 분, IT 하는 분 다 같이 협력해야 되거든요. 디자인하는 분도 있고. 디자인하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디자인하는 분 따로 가고 그다음에 거기 R&D 설계하는 분 따로 가면은 그 차 제대로 설계 안 돼요. 나중에 문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R&D 현장에서도 이 외골수 R&D는 안 됩니다. 그 인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데 우리 사회 각계각층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깊이 있는 생각들을 해서 이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뒤처지지 않고 그런 인재들을 많이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도 이 R&D 또 이 경쟁력 강화에 노심초사하고 계신데 앞으로 우리 기관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계획이신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우리 이 창조 경제의 중요한 그 허리가 바로 R&D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조적이고 그 도전적인 그런 R&D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R&D 과제를 기획하는데 민간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을 많이 모셔가지고 그분들의 이 전문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전성 높은 R&D. 과거에 저희가 이제 성공률이 너무 높다는 그런 비난을 많 받았거든요. 성공률이 높은데 왜 비난받죠? 말하자면 성공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도전성보다는 쉬운 과제를 실패 안 할 만한 과제를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아왔는데 성공률도 높아야 되고 또 이 위험도도 높으면서 그런 과제를 해야 되는데 적정선에서 우리가 도전성 높은 과제 그리고 원천성 과제 또 그다음에 시장을 보면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업화가 돼서 우리 성장 동력화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들 이제 기획을 하고 평가 관리 면에서는 이제 선정 평가에서 정말 우수한 기관이 정말 조기에 그 R&D를 성공시켜서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관들을 잘 선정해서 우리 성장 동력화하고 또 고용 창출하고 또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R&D, 이 창의성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 R&D 연구개발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창조경제란 단어가 등장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돼갑니다. 아무쪼록 새해부터는 지금까지처럼 그림을 그리던 단계에서 벗어나 하나 둘씩 성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